목차 소개입니다. 목차 구성은 네이버 폼으로 진행한 사전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요청 내용을 최대한 담아보려 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90%의 학부모들이 작년 입시 실적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저 역시 작년 3학년 담임으로서 진학 담당자로서 망했다는 소문을 이 자리를 빌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지원 방향,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되고 관심이 많은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주요 대학 핵심 사항을 본교 관련 사항 중심으로 전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학 지도에 대해 서로가 이해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입 진학 지도 상담이라는 것은 합격점이 아니라 범위를 제시해 주는 데 있고 한 명이 아니라 함께 분석하고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담임교사나 학교의 쪽집게 상담으로 학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지원 범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께서도 자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담임 교사와 공유해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즉, 그 합격 가능성의 최저점을 찾아서 합격시키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인 진학 지도의 방향은 합격선의 변수를 분석하여 합격권을 추정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입 진학 지도 상담은 쪽집게 강사가 아닌 합리적 범위를 제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진학 실적과 분석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진학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입시 환경의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으로는 그 교육과정, 블라인드 서류 평가, 코로나19라는 공통된 변화 환경과 더불어 포철고만의 특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학급 수가 13학급에서 12학급으로 감소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계열, 의학계열 선호가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내신 성적의 하락과 서울대 지원자 폭의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시 전형 합격생만 갖고 작년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시 자원까지 포함한다면 합격생 수는 훨씬 증가합니다. 서울대만 보더라도 총 합격생은 14명으로 전년 대비 3명 감소했지만 전국 자사고 중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에 대한 합격생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서울대는 수시에서 5명이 감소했고 고려대는 반대로 9명이 증가했습니다. 연세대는 변화가 없었고 그 외에 카이스트 포스텍 합격자도 합격자 수에 있어 가지고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열 합격자는 26명으로 1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분석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종 합격 비율이 50%에서 60% 정도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 학생들이 두드러진 어떤 그 강점을 드러내지 못해서 자연계열에서 그 최종 합격자 비율이 34%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면접 준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외부 면접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울대 자체로 봤을 때는 면접 준비가 더욱 좀 심층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희 학교에서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40%에서 69%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자 역시 3점대 중후반까지 나오는 성과를 냈습니다. 교육재단 내 뭐 광양, 인천 세 개의 그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그 고려대 수능 최저 비율만 보더라도 다른 인천, 광양에서는 수능 최저 충족이 30%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한 69%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다른 자사고에서도 연세대 합격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연세대 발표 내용을 보면 서울 경인 지역 합격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대단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세대 9명의 합격자도 전국 단위 자사고로 봤을 때는 적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학계를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합격 인원은 중복 인원이 포함이지만 중복을 제외하고도 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성한 중경 라인에서 합격생 수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9명이 감소했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또 9명이 증가했습니다. 서강대는 3명이 감소했고 중앙대는 또 반대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경희대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경희대까지 설명을 드리면 성균관대 9명이 감소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내신 2점대 학생들에 비해서 올해 2점대 학생들이 10명이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2점대 내신 2점대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의 99% 합격하는 그 성과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감소된 숫자는 2점대 학생들이 지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성균관대 숫자는 줄어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작년에 한양대를 좀 도전적으로 지원한 그게 좀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 학생들이 합격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4점 초반까지 합격 그 라인을 형성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그 모집 인원도 적고 학생 선호도도 조금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지원한 숫자도 적었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극단적인 예로는 경제학과 4.2 내신 나온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극단적인 값을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냥 단순하게 내신만을 가지고 수시를 포기하는 상황은 안 나왔으면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8명이 증가했는데 내신의 등급 분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희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서강대처럼 지원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내신 3점대 나오는 지원 그 학생들이 경희대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희대 숫자는 매년 수시에서는 인원이 적지만 정시까지 포함했을 때는 상당한 인원이 합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줄었는 어떤 숫자 10명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어떤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 있어가지고 본교가 어떤 그 유불리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학과 인원은 상당히 줄었지만
의학 계열에 있어 가지고는 지역 인재 전형에서 3.0까지 지예를 서류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블라인드 서류 평가로 인해서 일반 학과는 조금 그 손해를 본 것 같고요. 의학 계열 그 지원자들은 조금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본교 그 상위권 학생들이 줄었는 이유에 있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동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보다 프로 진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포항 스틸러스는 그 작년에 6명이 입단을 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프로 그 스틸러스에 입단한 그 사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기타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그 인문 계열 학생들은 수시 6회 지원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상위권 읽는 학생들은 서성한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경향이 대단히 짙어지고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 6회 지원이 대단히 적극적이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입결 자료나 어떤 진학 실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교는 논술 합격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 인원에 불과하고 준비하려는 학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논술 전형 인원은 축소 또는 폐지로 교육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기에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논술 지원자의 환경입니다. 서울권 그 인문계열, 자연계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점이나 어떤 내신 분포를 보면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그 내신이 3점 넘어가는 학생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비율입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권 학생들은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학원이나 어떤 주변 환경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1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논술 전형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 자체가 1학년 2학기 아니면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있어 가지고는 서울권 학생들의 강세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그 수시 뭐 학종이나 교과 전형처럼 여러 개의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유형이 학교마다 다르고 논술 일정이 대단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2개 이상 논술로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전적으로 준비는 할 수는 있지만 합격 가능성에 있어 가지고는 높게 어떤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는 4가지 유형이 있고 정시에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극소수 학생들은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시 전형에서는 주로 수능 위주 전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6회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그 횟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3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2학년도 가장 큰 변화는 수능에 있어가지고 변화죠. 그래서 예전에 탐구 과목의 어떤 선택 과목이 표시되었다면 올해부터는 국어 그리고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중에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원점수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원점수를 갖고 표준 난이도나 어떤 모집단의 분포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점수를 줄 세워서 100분위를 산출을 하고 그 100분위를 가지고 등급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 있어 가지고는 수능 등급만 필요한 것이고요.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반영 방법 그리고 표준 점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점은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것입니다. 이 대학별 환산 점수가 얼만큼 중요한지는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학별 반영 지표라는 것은 대학마다 반영하는 그 수능 성적표에서 반영하는 지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까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들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는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정시 성적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는 백분위를 가지고 그 합부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표준 점수 합으로 성적 산출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대학별 환산점이 중요한 이유는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짓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한 점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그 학생이 지원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는 있지만 합격과 불합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은 환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7명의 학생들이 표준 점수 합은 38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학별 환산 점수로 다시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4명의 학생은 불합격하고 3명의 학생은 합격한 사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표준 점수 합이라도 반영 비율 등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점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합격 불합격을 결정짓는 것은 대학별 환산 점수이기에 추후에 수능 성적이 나온 이후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환산식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환산 점수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사실 재학생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끝까지 공부에 매진하라는 취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의고사와 실제 수능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분석한 통계 자료표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수능에서 등급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1등급만 비교하더라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왔지만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14% 정도. 그러니까 뭐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국 모의고사 성적이 실제 수능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하다고 자신의 위치를 맹신하고 자만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수능에서 더 낮은 등급과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대 수능 최저가 대단히 녹록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고전이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수학 과목에 있어 가지고 이따가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치는 3월 학평 수학에 있어 가지고 확통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등급 비율을 보시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의 상위 등급을 맞추기가 녹록하지 않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연계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에 마찬가지로 올해 학년들의 모평 성적이 아직 시작의 단계지만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는 이 설명의 이후에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올해 대입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지원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도전적인 지원을 권장합니다. 즉 작년 입결 자료에 잡히지 않지만 대학교별로 모집 요강의 변화를 분석하여 수시 지원에 있어서 도전적인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오해하는 부분 중에 납치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3점 후반, 4점 초반 학생들이 경희대, 중앙대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정시에서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서성한 이상의 성적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수시 합격보다 정시 성적이 높게 나와서 후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반 학생들이 수시에서 제발 좀 납치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8반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너무 부정적으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수시에서 더 잘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수시에서는 어떤 지역균형, 교과전형, 학계정 추천 이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그냥 교과 성적만 보고 뽑기 때문에 본교 학생들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한데 과연 합격 가능성이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교 학생들이 1점대 학생들이 과연 지역균형, 그러니까 교과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가, 학종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봤을 때는 학종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3점대, 4점대에 있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일반 학교에 1점대, 2점대 나오는 학생들한테 정량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교과 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결코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지만 모집 단위별로 봤을 때는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3학년 내신과 기록에 있어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과, 치의학과, 약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종합전형 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회 지원에 대해서 최대한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외에 육회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원 지원도 1점대, 2점대, 3점대 학생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정시에 있어가지고는 서울 주요대 정시가 합격선이 하락한다는 것이 전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최상위권 대학과 학과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하락하겠나라는 걸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인 것이 또 다른 어떤 분석, 입시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정시에 있어가지고는 합격선은 분명히 하락할 겁니다. 그 하락하는 폭이 작년에도 최종 합격 컷은 상당히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시를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시 가나 다군만 생각하는데, 정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수시에 있어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필수 준비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수능 준비에 있어가지고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탐구 반영 방법이 상이하고,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드물 수는 있지만, 혹시 지구과학에 있어가지고 내가 점수가 잘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는 작년 수시 합격자, 그러니까 저희 반 합격자들에 대한 분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에 다 합격을 했는데, 실제 수능 점수를 100분위 평균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100분위 평균으로 잡아보고 이 학생들이 합격한 대학, 수시에서 합격한 대학,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D 학생은 수능 100분위가 98.7점으로 수시에서 경북대 의예과를 합격하고 부산대 의예과도 합격하고 경희대 치의에도 합격을 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에 있어 가지고에는 수시에서 합격했는 것보다 실제 수능에서 배치할 수 있는 점수가, 유의미한 점수가 나온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점수가 낮은 여기 100분위 64, 100분위 48 되는 학생들만 보더라도 100분위 64 나온 학생이 결국은 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에 충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정시 성적은 정시에서 이 지원을 하려면 100분위 한 83, 그러니까 최소 80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이 학생은 납치가 아니라 납치된 것이 본인한테는 대단히 복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100분위 48 나온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경대 자원생물학과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했는데, 부경대 자원생물학과를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100분위가 60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이 만약에 정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경대 자원생물학과를 지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저희 반 학생들을 사례로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 올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조금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수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좀 실패를 하더라도 정시 3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이 9번의 기회를 단순하게 본인 스스로 줄이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원 방향 두 번째, 계열별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통 내용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는 것,
그리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정시 40%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시 이 확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라는 비례적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학종 축소 인원이 본교 그 전국 단위 자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학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시가 늘어서 학종이 무조건 줄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자료가 아니라 그 안에 이면에 숨겨진 어떤 뜻이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있어 가지고 수학 선택 과목에 있어가 유불리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작년에 비해서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권에 있어 가지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와서 수학 선택을 미적분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워낙에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6년제 약학대학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화생공이나 생명학과 인기가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 그 결과로 합격선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있어 가지고는 내신 등급보다는 본교 석차 순으로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자연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보면 인문계열이 내신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 3년 전 선배들의 어떤 그 내신 등급만으로 자신의 어떤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의예과나 치의과를 6장을 지원하기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수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예과하고 치의과, 그러니까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 어떤 변화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수시에서 6개 학교를 모두 불합격했을 때 정시에서 내가 의예과, 치의과를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6장 중에서 적절하게 안정지원, 적정지원을 생각해서 6개 지원을 너무 도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그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그 제2 외국어 한문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꿈으로 해가 탐구 과목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수학, 과학이 그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성적에 있는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학생들이 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인문계열에서 수학하고 탐구의 지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교차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 유의사항으로 그 학생부미 자기소개서에서 기재 금지 사항이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기록이 금지된 어떤 단어 활동들을 무리하게 기록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이지만 대입의 유불리는 실질적인 분석 자료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방향 세 번째, 수시, 정시, 전형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6회 중에 상향, 적정, 안정을 2회씩 고르게 편성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원 전략입니다. 그러나 병교는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상향과 적정, 안정을 상이하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 전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6평, 9평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복수 금지 예외 대학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수 금지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6회 지원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회 이외에 뭐 7개, 8개, 9개, 10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포함된 학교들을 보면 요 밑에 뭐 사관학교, 경찰대학, 뭐 기술원, 그리고 예술종합대학 이게 쭉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 기술원 대학교를 6회 이외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카이스트,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지원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뿐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술원 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은 지방에 속해 있는 대학이라고 해서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카이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원 대학을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서성한급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지원은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6회 지원 안에 포함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관학교 경찰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분포를 보면 내신 성적이 3점대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관학교 경찰대학이 목표지만 물론 합격해서 본인이 희망했는 대학을 들어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3학년 내신 관리 및 기록을 충실히 해놓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사관학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3학년 내신을 포기하고 모든 어떤 기록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안 썼을 경우에 추후에 어떤 내가 그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너무 좁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줬으면 한다는 게 오늘 설명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수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쟁률은 너무 크게 믿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은 중원 합격까지 가면 실제 경쟁률은 대단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본교, 성균관대, 한양대 합격생 3명 중에 2명은 중원 합격이라는 거 봤을 때 한두 장의 도전적인 지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대단히 높아서 1단계에서 5배수, 6배수를 선발하지만 다음 화면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고려대학교의 그 작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재작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고려대학교는 상당히 높아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40%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경쟁률을 봤을 때는 2.0 정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내신 성적이 합리적인 그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합리적인 지원 범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려대학교 뭐 그 4점대, 5점대 내신이 나온 학생들도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지원이 합리적인 지원 범위에 들어가냐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은 모집 인원이 증가했지만 최상위권 대학 그리고 학과에 있어가지고 학교성 하락이 과연 체감될 정도로 떨어질까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상위권 대학이 과연 체감할 정도로 떨어지겠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증가와 대학별 군별 이동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서울대가 이동함으로 해서 그 밑에 대학이 대대적으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0 수능 변화로 지원 모집 단위의 선택 과목 지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인문계열이 아니고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그리고 탐구에 있어가지고 지정 과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의 통합으로 미적분 기하 선택자는 조금 더 유리해졌고 활동 선택자는 조금 불리해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대로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대로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 성적표가 나왔을 때 반영 지표나 반영 비율, 변환 표준 점수, 가산점을 고려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정시의 합불은 대학별 환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수능 성적은 학원 과외도 중요하지만 지금 3학년 현 시점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양이 과연 얼마나 많냐는 것은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학습 양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수시를 준비한 학생들도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공부하는 학습량을 분명히 늘릴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정시 지원 배치 참고표입니다. 과목 평균 100분위 참고점이기에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없지만 다만 그 100분위 점수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위 7개 대학, 그리고 11개 대학, 뭐 15개 대학, 그리고 20개 대학, 뭐 여대, 그리고 서울 경희 중위권 대학,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이 정도로 그 자기 그 점수가 어느 정도 100분위가 나오느냐를 보고 어느 정도 위치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열에 비해서 인문계열은 점수가 전체적인 그룹별로 봤을 때 조금씩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정시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와야 100분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내가 지원할 수 있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한번 캐치해 보시고 학생들과 어떤 그 진학 지도 아니면 어떤 지원에 있어 가지고 참고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부 자료 참고용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내신 성적 하락은 그 위쪽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만든 자료는 아니고 외부에서 설명한 자료를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어쨌거나 2015년 개정교육과정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편성으로 인해서 인문계열 내신 성적이 하락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이 3월 학평에 있어가지고 수학 과목에 있어가지고 등급별 비율입니다. 1등급만 보더라도
미적을 선택한 집단은 1등급이 82%, 그리고 확통은 8.8%, 기하는 8.5%랍니다. 그러니까 1대 8대 1 정도 형성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확통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불리한 구조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3월 학평 한 번의 시험으로 이 점수가 고정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6월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교육부의 평가원에서 이 부분은 최대한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이 불리함을 보정해 주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리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 산출하는 보정식에 있어서는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활동 선택하는 학생들이 지금 미적으로 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캡처한 내용을 보면 그 독서가 기록하는 부분, 그리고 독서 기록 부분에 있어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데 독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모 대학 사정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있어 가지고 뭐 과목별 세특이나 어떤 다양한 어떤 기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언급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평가 및 학생부 기록 축소 서류 간소화로 인해서 면접을 강화하겠다는 답변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사진은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학생들 평가의 메인 화면입니다. 학생들 이름을 띄웠을 때 이 화면이 맨 처음에 뜬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 교육과정이 그리고 그 학생이 과목 이수 내용이 메인 화면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서류평가 방식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급별 석차별 지원 방향입니다. 먼저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 1등급 대 학생들은 등급보다도 쉽게 얘기하면 최상위권 인문계열 저희 본교에서 1등에서 5등 선에 있는 학생들은 주로 한의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원래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대단히 중요한 합불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고대는 작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됐지만 올해는 그 추천 그리고 학업우 수형 그리고 계열 적합성 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6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지원 장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장만 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년에 어떤 전형하고 올해 전형은 고대하고 연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대 세 장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대가 인문계열에 있어가지고 수능 최저가 4합 7인데 수학 때문에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성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수는 최대한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신 2등급 그러니까 석차순으로 봤을 때 6등에서 한 15등 정도 나온 학생들은 물론 스카이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의과도 수능 최저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평,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100분위가 한 95 정도 선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2등급 대 학생들도 서성한 지원을 고민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올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서성한 지원을 한두 장 지원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등급 대 학생들도 물론 스카이 지원이 가능하고 서성한까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등급 중후반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온 학생들은
중앙대, 경희대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의 변화를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지원해도 작년보다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음 그 각 대학별 모집 요강 분석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등급 대 학생들은 그 중앙대, 경희대를 도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북대까지 4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경북대까지 생각을 한다면, 경북대는 원래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가능하다면 4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경북대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지원에 있어 가지고 포인트는, 인문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 등급보다 본교 석자 순으로 대학 및 학과를 배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인문계 수능 최저 기준 충족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가 아니면 어렵겠는가를 보고 분명히 어느 선까지 내가 지원을 할지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 있어 가지고 경쟁 대상이 정시에서는 주로 그 수학 확통 선택자, 그리고 탐구 활동 선택자이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만, 주로 활동 선택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등급하고는, 수시에서 등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탐구 지정 과목이었기 때문에 혹시 과학계열 중에서 자기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변경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1등급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1등급 학생들은 주로 의학계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함께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등급 학생들도 너무 육회 지원에 그 제한하지 말고 카이스트 지원까지 고민했으면 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2등급대 학생들도 물론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 의예과 육회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육회 지원 이외 지원 가능 대학 중에서 포스텍 지원도 고려하고,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2점 중반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점대 학생들도 6회 지원 그 이외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이스트 지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등급대 학생들은 고대 최저가 가능한지, 그리고 연대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에 좀 강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서성한 지원에 있어 가지고 합리적인 학과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중앙대, 경희대까지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의 목표 성적과 비교를 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서 중앙대, 경희대까지 지원을 할지는 추후에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지원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3등급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카이스트는 아니지만 나머지 과학기술원 대학이 있어 가지고 6회 지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성 4등급대 학생들은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한 이후에 물론 서성한 급에서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4등급 초반 학생들은 서성한에 있어 가지고 성균관대, 한양대가 그 소수의 인원이긴 하지만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도전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집 요강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수시에서 중앙대, 경희대를 생각한다면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해도 예년에 비해서 합격할 확률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등급 중후반 학생들도 너무 서성한 중경일시에 그 매몰되어 있지 말고 자신의 내신 등급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외에 뭐 과학기술대, 아주대, 인하대, 뭐 인천대 이와 같은 대학들도 한번 그 수시 지원의 고려 대상으로 넣어줬으면 한다는 게 분석 내용입니다.
그 자연계열은 어쨌거나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수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학부형들 중에 자녀 어떤 그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수시 지원에 있어가지고 5등급 이하 학생들에 있어가지고 수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교 5등급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서성한 중경외시를 지원했을 경우에 그 합격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그 이외의 대학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기부는 유의미한가, 그리고 지방 사립대까지 희망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논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논술도 하나의 수시 지원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등급에 상관없이 수능 준비를 하는 것은 수시에 있어 가지고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최상위권 대학 학과 이외의 합격성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시를 준비하지 않고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공부하는 학습량을 늘려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예전에 어떤 합격선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그 대입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항 정리의 초점은 첫째, 본교 학생들의 관심 있는 학교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본교와 관계 있는 내용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는 작년하고 수시 정시 모집 인원 비율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학과 달리 정시가 더 늘었지 않았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대는 정시 비율 40%를 내년부터 그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수시 정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군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해서 연쇄적으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또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그 정시에서 수능 탐구 변환 점수를 미적용한다는 것을 요 전 화면에서 말씀드렸었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2를 그 필수로 응시해야 서울대 정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대 6년제 학부 전환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과탐투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지원을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활동 우수형 국제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형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성적 분포를 봤을 때는 대충 감이 오겠죠. 가장 내신이 좋은 군이 편성된 그 전형은 어디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전형이 될 거고, 그런 것보다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어떤 영어에 강점이 있거나 생기부 기록이 유의미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전형을 국제형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같은 경우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연세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가 정시가 이동함에 따라 연세대학교도 정시를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정시 선발 비율이 주요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약 20% 가까이 증가해서 정시 40% 선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있어서 학교 추천, 학업 우수, 계열 적합 모두 중복 지원으로 작년과 다르게 중복을 허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에 있어 가지고는
서류 평가가 작년에 5배수였지만 6배수 선발로 늘렸습니다. 물론 학업 수형 모집 인원이 일정 부분 감소한 건 있지만 서류 평가 1차 선발 비율을 6배수로 늘렸기 때문에 모집 인원 감소와 서류 평가 통과 비율 증가 이런 부분이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소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학종 일부 인원이 교과 전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열 모집 인원이 감소폭이 대단히 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의 판단은 계열 모집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부 기록 내용이나 자소서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열 모집 기존에 뽑았던 계열 모집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교과 전형 신설된 교과 전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계열 모집에서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어떤 학생부 기록 그리고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중요 포인트 평가 요소로 보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본교 충원 선발 인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저희 최초 합은 많지 않지만 한 70% 가까이가 충원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선발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학교도 최초 합격 인원은 적지만 충원 합격으로 약 70% 정도 합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가지고 한양대학교는 분할 또는 통합 모집을 했지만 이제 단일 통합 모집으로 그 합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모집을 했던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에 인문계에서 몇 명, 자연계에서 몇 명 이렇게 선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로 단일 통합 모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모집 단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특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332명 증가해서 합격선이 하락을 예상이 되지만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의 어떤 하락폭이 올 거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1차, 2차로 선발하던 것을 통합 선발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역시 정시 모집 인원이 477명에서 594명으로 117명 증가했지만 학종 감소 인원에 있어 가지고는 3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강대학교는 학종 인원에 있어 가지고 감소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역시 학종 인원 변동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빈치 인재 전형이 30명 감소하고 탐구형이 27명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 인원과 감소 인원을 봤을 때 변화된 인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종 다빈치 인재 전형에서 면접이 부활됐고 1단계 3.5배수 선발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일반계고보다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 변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대학교 역시 정시 인원이 334명 증가했고 모집단은 가군, 나군, 다군 다 분할 모집하지만 다군의 변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감소했지만 경희대학교는 모집 인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1단계를 3배수에서 4배수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 학교가 이제까지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조금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게 어떤 전형을 분석했을 때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북대학교는 입학처에서 이제까지 그 학종으로 뽑힌 인원들을 보니까 너무 내신 성적 순으로 뽑히는 경향이 짙다라는 분석을 해서 올해부터는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변경 방식, 평가 방식의 변경은 100%의 서류 평가에 있어서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20%, 그리고 나머지 80%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류 평가에 있어서 내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을 제공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80%를 입학 사정관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외부에 있는 일반고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 기준이 신설되어서 이 부분 또한 저희 학교 학생들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의예치의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4합5에서 3합 3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고 학생들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 학생들이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시 역시 합격선이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백분위가 만약에 뭐 85에서 88 정도 나오면 상위 그 인기 있는 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백분위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경북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초 합격의 어떤 백분위 성적은 높을 수 있지만 중원 합격까지 갔을 때 어떤 최종 어떤 합격 컷을 봤을 때는 그 점수의 하락폭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원 전략을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신 성적만으로 어떤 지원 전략을 설명드렸는 이유는 1점대 내신부터 4점대 중위권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했냐를 봤을 때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일단 수능 준비를 좀 그 중점적으로 하고 만약에 수시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5월달 이후에 각 대학별로 수시 정시 합격 컷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성적의 위치를 생각을 해서 그 성적을 보고 수시 지원 대학을 골라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에 있어 가지고는 정시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량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한다면 예년과 다르게 선배들의 어떤 정시에 합격한 학교 학과보다 더 높이 그리고 더 상향해서 합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남은 7개월 동안 정시 준비를 조금 꼼꼼히 한다면 예년보다 정시에 있어서도 하위권 학생들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내신 등급만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이 주요 내신, 교과 내신 경향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이 많은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부모들 상담에 있어가지고 그 내신 등급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이고 뚜렷한 지표로 사용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 내신 등급으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등급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 가능하다, 합리적인 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 있어가지고 짧은 시간 거의 대부분이 12분에서 15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 12분, 15분 동안 어떻게 평가를 하냐 했을 때 사실 저는 그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블라인드 평가 모의시연, 대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블라인드 평가 모의시연을 다녀왔습니다. 모의시연을 해본 경험 결과 저는 15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A뿔부터 시작해서 E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점수화 시킨 단위를 보고 2명의 평가관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평균해서 그 학생을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2명의 평가관이 점수를 줬을 경우에 평가관 점수가 클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이렇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냐고 했을 때는 꼭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단히 어떤 컴팩트화된 어떤 그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년별 성적 반영 비율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학년별 반영 비율을 그 반영하는 대학은 여기 보이는 이 대학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대학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교과 전형에서조차 학년별 반영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3학년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당부사항, 학부모들에게 당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수시 지원자는 도전적인 지원, 적정 지원을 합리적인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 수시 지원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수능 최저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시 올인 지원자는 자기주도 학습량을 분명히 늘리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량이 부족한 학생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건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말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수고했어, 끝까지 해보자,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포철고 39기 학생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매일매일 딛고 올라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현재를 살아가는 포철고 39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학교와 교사들에게도 어떤 칭찬하는 한마디, 격려하는 한마디, 믿어주는 한마디를 꼭 해줬으면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